안녕하세요, 해나입니다. 여러분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신가요? SNS에서는 편집된 일상이 올라오기 때문에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더 자괴감이 들 때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난 한 해가 그 트라우마와 싸우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제가 되게 무탈하게 잘 산다고 생각을 했대요. 표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고, 인간관계도 원만해 보이고, SNS에 뭔가를 올릴 때는 상태가 좋을 때 정리된 메시지가 아무래도 올라오니까 되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 부분도 사실 저의 삶의 일부이긴 하지만 사실 트라우마는 또 별개잖아요. 그래서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콘텐츠로 제작해보고 싶었어요. 정확하게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책은 언제나 질문과 대답인데요. 힘든 시간 동안 제가 문학을 통해서 들여다본 소재는 고독과 성숙이었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상대방이 100% 똑같이 공감해 주기는 힘들죠. 그래서 고독을 느끼는 거고요. 그걸 이겨내고 극복해 가는 거는 각자의 몫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결론은 트라우마는 극복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였습니다. 잘 사는 것 같아도 상처는 깊게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우울하거나 피곤할 때 갑자기 그때의 기억들이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는 없겠지만 그 시간을 견디는 방법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힘든 시기를 책과 펜으로 견뎠는데요. 지나오면서 돌아보면 그 힘든 시기에 글이 깊어진다는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또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에 대해서도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숙한 관찰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타인의 상처에 민감한 사람들을 신뢰하고 그런 분들에게 저를 더 오픈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의 주제는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는 없겠지만입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는 없겠지만 그 시간을 견뎌낼 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책 2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책은 가키야 미우의 당신의 마음을 정리해드립니다 이고요. 두 번째 책은 문보영 시인의 준채선의 롱런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정리해드립니다 라는 이 책은 일상적인 생활을 정리하고 뽀송한 마음으로 출발하고 싶은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고요. 준채선의 롱런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완벽주의와 강박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이 책에는 4개의 케이스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인 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여자는 유부남과 사랑에 빠져서 5년 넘게 기약 없는 결혼을 기다리며 불안에 떱니다. 그녀는 쇼핑 중독인데요. 헐렁하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물건을 계속 사고 젊고 싱그러운 여인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친구에게 육아 도우미로 이용당하면서도 거절을 못하고 계속 친구의 홈파티에 참석하며 괴로워하지요. 그녀가 이 모든 상황을 종료하고 다시 일어나는 과정에 오바 도마리의 상담과 조언이 빛을 발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인 물건을 버릴 수 없는 남자는 홈메이킹을 살뜰히하며 돌봐준 아내를 먼저 사별해서 떠나보내고 외로움에 시달리던 모거 장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의 딸이 먼 거리에서 집안일을 돌봐주러 오는데 딸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으로도 이미 힘들어요. 그리고 아들은 히키코모리처럼 등교고거를 하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돌봐주러 가는 것이 굉장히 큰 짐처럼 버거워하고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인 오지도 않는 손님을 기다리는 여자는 혼자 노후를 보내야 하는 쓸쓸함과 두려움 때문에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필요 이상의 물건들을 모으는 노부인의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요. 트럭 사고로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삶 자체를 놓아버린 주부의 이야기예요. 트럭 사고 운전자와 아이들이 전부 죽어버려서 누구를 원망하지도 못하고 계속 상처 속에 살아가는데 오바 도마리가 그 사건에서 함께 죽은 아이들의 엄마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요. 엄마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제가 너무 이입이 돼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케이스가 왜 그렇게 힘들었냐면 이런 상실을 제가 경험한 적이 없어서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온전히 극복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계속 이렇게 안고 살아간다는 게 어떤 삶일까를 짐작하면서도 제가 계속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세월호 얘기가 나오면은 그렇게 눈물부터 나거든요. 그렇게 네 사람의 사연이 소개되면서 각자의 고장난 마음이 회복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집을 정리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는 이런 마음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이 책의 중심 인물인 오바 도마리는 성공한 정리 전문가인 50대 아주머니입니다. 그녀는 정리법을 지도하면서 인물들이 내면의 상처를 바라보고 치유하도록 가만히 이렇게 등을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당신의 마음을 정리해드립니다 인데요. 이들이 정리하고 회복해야 하는 건 물리적인 공간의 집이기도 했지만 근원적으로는 그 상처받은 자신의 마음이었어요. 아까 저에게도 트라우마가 있다고 했잖아요. 어제까지 저는 되게 괜찮았었는데 어느 날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처를 가지게 되는 게 그게 트라우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은 살다 보면 그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것에든 이렇게 충격을 받게 되고 그 충격은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기죠. 그래서 작년이 저에게도 꽤나 힘든 한 해였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언제 괜찮아지나 이것만 들여다보고 살 때가 많았는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딥해지기 때문에 저는 나름의 건강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집을 정리하고 책을 읽으면서 좋은 문장을 필사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저녁이면 이렇게 산책을 나가서 음악을 들으면서 걷고 좋은 식재료로 매일 요리를 해먹고 그리고 크리스찬이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죠. 근데 결국 이런 과정들은 일상을 정돈하고 가꾸는 노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든 상황에 저를 방치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제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독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책의 인물들은 어떻게 트라우마를 극복해 갔을까요? 힘든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바뀔 때, 그러니까 전혀 다른 관점으로 나의 문제를 바라보게 될 때, 그게 마음이 일어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의 인물들에게도 그렇게 일어나는 모먼트가 있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케이스의 주인공인 하루카는 조금씩 하자라는 생각으로 방치된 자신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좀 더 건실하게 살자. 송신 버튼을 눌렀을 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생활 그 자체를 즐기자. 앞으로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말고 살자. 눈을 감고 상상했다. 커다란 창으로 들어오는 태양빛, 청결한 마룻바닥, 고급 소파와 단정한 커피 테이블, 그리고 창가에 장식한 꽃. 빨간 베네치아 글라스 꽃병은 앞으로도 소중히 사용할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버리려고 했다. 볼 때마다 사토시가 떠올라 괴로웠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렇게 멀지 않은 어느 날 사토시를 떠올리지 않고 또 다른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깨끗한 거실에서 정성껏 우린 홍차를 마시자. 혼자서 느긋하게 살아가는 성인 여자가 되자.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결심하고 눈을 반짝 떴을 때 열어둔 창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왔다.
두 번째 케이스의 주인공은 아내를 떠나보낸 장인 할아버지였잖아요. 이분은 집안일을 조금씩 배우고 히키코모리가 되어가던 손자에게 자신의 일을 가르치면서 소통하면서 일상의 생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분이 바뀐 모먼트를 읽어드릴게요. 어쨌든 어서 오시게 들어오시구려. 나는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에 놀랐다. 손님 접대는 전부 미츠코에게 맡겨두었는데 앞으로는 뭐든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 나는 변함없이 나지만 어쩌면 나는 미츠코이기도 하지 않을까. 요즘 들어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일찍 세상을 떠난 미츠코의 몫만큼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 세 번째 케이스의 주인공은 독거노인 할머니였는데요.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물건들을 중고로 처분합니다. 노후에 안심하려면 물건이 아니라 돈을 남겨야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을 보관하는 것보다 옷을 사는 즐거움을 남겨두겠다고 결심하죠. 그리고 자녀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조금씩 배워가며 관계를 회복합니다. 네 번째 케이스의 주인공은 트럭 사고로 아들을 잃은 엄마였잖아요. 이 주인공은 사고로 죽은 다른 친구들의 어머니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공유할 수 있는 이들과 연대합니다. 한참 후 사요코가 고개를 들고 코를 훔치며 도마리에게 물었다. 객관적으로 보면요, 이 슬픔을 언젠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마 평생 극복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대답한 순간 미카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을 신호로 사요코가 눈물로 뺨을 흠뻑 적신 채 소리내어 웃었고 마미코도 새빨개진 코를 하고는 크크 웃었다. 주변 사람들이 또 일제히 이쪽을 보았다. 울고 웃고 참 정신나간 아줌마들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평생 극복하지 못한다는 소리를 대놓고 하는 사람은 도마리 씨가 처음이에요. 사요코가 말했다. 그러니까 다들 머지않아 슬픔도 가실 거라고 무신경한 소리를 한다니까요. 나 유키코가 죽은 후부터 성격이 달라졌어요. 좀 멋있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 따위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살았는데 마미코도 사요코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일상의 회복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정리가 사용되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상황은 다르지만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겪을 때 느끼는 상실감과 절망감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는 모먼트와 일어나는 지점이 읽으면서 위로가 많이 되었고요. 내 삶의 무너진 일상들을 정리하고 싶다. 우선 내가 사는 집부터 단정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정리하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일상을 회복하는데 구체적인 역할 모델이 필요하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책은 준채선의 롱런입니다. 문보영 시인은 다른 시선으로 개성 있는 시들을 많이 쓰는 시인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이라 책이 나오면 바로 구매해서 읽는 작가 중 한 명입니다. 이 책은 문보영 시인의 두 번째 산문집인데요. 준채선의 롱런이라는 제목의 의미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건 자신이 없지만 준채선으로 성실하다면 존버할 수 있다는 시인의 존버의 비결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최선, 그 다음이 준채선인 거죠. 슬럼프를 약하게 지나가는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생각한 게 여러 개의 곁다리를 만드는 거였어요. 한 가지에 목숨 걸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온몸으로 몰입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지만 그 한 가지가 실패했을 때 제가 몰입했던 마음은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완전히 이렇게 그게 실패하는 순간 무너졌어요, 마음이. 경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이렇게 낚싯대를 여러 개 만들었어요. 소중한 것들을 이렇게 삼각대처럼 에너지를 분산해서 성실하게 사랑한 건데요. 이게 적당히 하자가 아니라 할 때 최선을 다하는 건 맞는데 이런 식인 거죠.
일이 안 풀려요. 제가 일을 하는데 일이 안 풀린다. 그러는 동안은 책을 많이 봤고요. 또 사랑이 이렇게 힘들다. 이럴 때는 그거는 잠깐 이렇게 내버려 두고 일을 또 열심히 했고요. 일을 하다가 체력이 바닥나서 또 우울한 마음이 온다. 그럴 때는 이렇게 집을 정돈하고 꾸미고, 그리고 저는 또 크리스찬이니까 신앙에 기대어서 이렇게 말씀 많이 읽고, 그렇게 다른 것에 집중하면서 안 풀리는 이 복잡한 것들이 거기만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들여다보면서 그거를 좀 이렇게 방치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안 풀리는 복잡한 부분은 시간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문보영 시인이 풀어낸 방식도 동일한 이야기인데요. 시인은 자신의 삶의 주도권이 문학과 시에만 있으면 삶이 위태롭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시가 떠나면 내 삶도 함께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무너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다른 것들의 에너지를 분배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게 음악, 그림, 친구, 춤, 그리고 문보영 시인이 지금 운영하는 유튜브 브이로그와 일기 딜리버리 서비스 같은 거죠. 이렇게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런 상어형 인간인 내가 숨쉬는 방법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한눈을 파는 것, 그리고 내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이다. 내 삶의 주도권이 문학에만 시에 있을 때 내 삶은 위태로웠다. 시가 떠나면 내 삶도 함께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무너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시가 아닌 다른 존재에도 분배하기 시작했다. 음악에, 그림에, 친구의, 춤에, 명상에, 일기에.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번아웃되지 않고 최선 직전에서 어슬렁거리며 간보기. 준최선으로 비벼보기. 멀리 봤을 때 최선보다 준최선이 가성비가 더 좋을지도 모른다. 최선은 관성을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관성이나 습관이 될 수 없지만 준최선은 관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준최선이 근육에 배면 어떤 일을 해도 디폴트 값으로 준최선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최선과 한 집에 살면 삶이 고달파지므로 옆집이나 이웃 정도로 거리를 유지하고 달걀 꿀 때만 최선인의 집에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이게 준최선의 롱런의 그 핵심 메시지인데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에너지를 분산한다고 결과물이 덜 나오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른 방면에 뇌를 쓰고 리프레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시너지를 내면서 저는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완벽주의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강박과 싸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힘을 빼고 가면서도 좀 더 이렇게 계속 롱런할 수 있겠다 하는 용기가 생기실 거예요. 해나의 한 줄 요약. 마음을 정리하고 싶을 땐 청소부터. 오래 롱런하고 싶다면 준최선을 디폴트 값으로 어슬렁 거려보자. 사람은 저마다 한 권의 책, 그 책을 담아내는 곳 해나책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